자, 지금 이 영상은 원래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수업하던 영상을 찍을 예정이었는데, 찍은 영상에 소리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그냥 무음으로 그 영상이 편집이 돼서, 아무래도 그냥, 다시 찍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그날의 강의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촬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한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수업이 어디서부터 진행이 됐는지 잠깐. 영상으로는 89번부터, 연습 문제 89번부터 봤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질문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질문이, 여기서는 없었고요. 100번에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100번을 문제를 풀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번 볼게요. 100번은 이제 먼저 곡선이 이제 3차함수가 있는데 실수 K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K에 관한 항등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K값에 관계없이 어떤 한 점을 항상 지난다는 거야. 이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래서 K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제 식을 정리했지 뭐. 그러면 이제 KX의 제곱, 그러니까 X의 3승 플러스 K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X 더하기 K 플러스 3 Y도 넘겨주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리고 이제 K에 관한 항등식으로 요식과 요식을 잡아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K로 묶이고요. 이쪽은 이제 X의 3승 플러스 X 더하기 3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나오겠지. 잠깐요. 필히 자,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쪽이 0이 되려면 얘가 x-1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따라서 x가 1이 되네. 1 들어가면 5-y가 또 0이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y는 몇이어야 돼? 5여야 되는 거지. 근데 이 그래프는 지금 항상 어떤 한 점을 지나는데 이때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니까 1,5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저 식을 미분해 보면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kx인데요. 2kx. 그 다음 이쪽에서 보면 요 값이 되잖아.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 1일 때의 값을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f'1 들어가면 3이 되고 1 들어가면 2k가 되고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4가 나오네. 기울기가 요거 없어졌어요. 그죠? 기울기가 4인데 1,5를 진한데 그러니까 y는 어떻게 돼? 기울기 4니까 4x 1 들어갈 때 5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구나. y는 4x 플러스 1.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페이지 104쪽 104쪽에 보시면 선생님은 102번을 질문을 받았는데 아이고 102번이니까 앞으로 넘어가야 되죠. 102번 볼게요. 그 영상을 촬영하더라도 학생들이 있는 데서 촬영하는 게 훨씬 좋은데 지금 참 이번 방학 동안에 2번 이런 일을 겪네요. 자, y는 x 4승 위의 점 a, a의 4승에서의 접선과 y축과의 교점, 그러니까 y의 절편을 ha라고 하자라고 얘기한 거지. 그럼 이제 뭐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졌고 그러면 뭐 여기 y축이 있고요. y는 x의 4승이 그려졌으니까 y축이 있고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있고 접선을 그렸는데 만약 접선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그러면 여기가 a, a의 4승이 되는 거겠네. a, a의 4승. 이때 y 절편을 ha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우선은 기울기를 볼까요?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4x의 3승이 되니까 기울기는 f'a가 되는 거고요. 그럼 4a의 3승이 기울기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y에서 기울기 4a의 3승에
이 점이 접점이잖아. 그러니까 x 빼기 a의 4승이 되는 거고, 그러므로 4a의 3승 x 마이너스 4a의 4승이니까 요거 더하면 마이너스 3a의 4승이 되겠네. 그럼 지금 보이시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ha가 되는 거야. ha. 자, 이제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제 ha가 마이너스 3a의 4승인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럼 리미트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a가 무한대로 갈 때 식은 a의 3승분의,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 h 뉴트 a 제곱 플러스 a가 됐고 마이너스 ha가 들어가네. 그럼 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지 뭐.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갑니다. 여기 a의 3승이고요. 요걸 4번 곱하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얘를 4번 곱하면 2번 곱한 후 2번 곱한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네. a제곱 플러스 a의 전체에 대한 제곱. ha는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 3a의 4승이 되는 것이고요. 자, 정리해볼까요?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a의 3승, 이쪽은 a의 4승 나오니까 마이너스 그냥 쓸까? a의 4승 플러스 a의 3승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네요. 이쪽은 플러스 3a 4승이 되고, 그러므로 이제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3a 4승 플러스 3a 4승 없어지잖아. 그럼 마이너스 6a의 3승이 되겠네. 무한대분의 무한대 최고차의 개수의 비니까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죠. 102번은 이렇게 해서 끝냈고요. 그 외에는 뭐 105번 질문을 받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105번, 106번 이렇게 질문을 받았거든요. 105번 한번 같이 볼게요. 지웁니다. 105번. 자, 문제 105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 O에서 곡선 예근 접선이 각 접점을 P'이라고 하죠. 근데 곡선식을 이럴 때 좀 잘 보시는 게 좋은데, 선생님 보니까 이거 상수항이고 2차항이고 4차항이 하니까 f-x가 fx와 같은 우리가 볼 때는 우함수, 즉 y축 대칭인 함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 자체도 y축 대칭의 모양을 갖고 있으니까 요때 요 포인트만 우리가 안다면 이 포인트는 자동 결정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 꼭 그림을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보기 편하게 이걸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이때 삼각형 OPP'의 넓이를 계산하라고 지금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접점을 여기로 볼게요. 접점을. 그럼 우리가 접점이 어떻게 되나? 그러면 t, t의 4승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이 되는 거야. 2t의 제곱 플러스 8. 그런데 이 원점을 지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곡선 밖에서 그건 접선의 방정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죠. 먼저 미분할게요. f 프라임 t로 바로 할까? 그러면 얘가 4x의 3승이니까 4t의 3승 될 것이고,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4t라 쓰면 기울기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접점은 얘고. 그대로 같이 이용해서 접선 방정식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이쪽에서부터 할까요? y에서 3t의 3승 마이너스 4t, 얘가 이제 기울기고요. 그래서 x-t 곱하기 플러스 얘를 쓰면 되지. t의 4승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이요. 이게 접선이에요. 근데 얘가 원점 지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y절편이 0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한번 써볼게. 3t의 3승 마이너스 4t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의 4승이니까 t의 4승이 있어서 마이너스 2t의 4승 되겠구나. 플러스 4t의 제곱, 그럼 플러스 2t의 제곱 남는데, 그 다음에 플러스 8 이렇게 된 거구나. 그죠? 예. 그럼 원점을 지나니까 x가 0일 때 y가 0이어서 얘가 0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식을 뭘 잘못 썼나요? 잠깐만.
아, 선생님 여기서 기울기를 잘못 썼구나. 잠깐만요. 4t의 3승인데, 아하. 죄송합니다. 4t의 3승. 빨리 하려다가 실수를 하네요. 4t의 3승.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잘못돼서요. 미안. 그러면 이제 4t, 마이너스 4t니까 마이너스 3t의 4승이 됐네. 3t의 4승이 아니지. 아, 4승 맞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4t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t의 제곱이 맞고요. 플러스 8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네요. 그러면 요 값이 0이라는 거죠. 원점 지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t의 4승 플러스 2t의 제곱 플러스 8이 0이어야 된다. 그러면 3t의 4승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8이 0이 되는 거죠. t의 값을 찾기가 조금 좋진 않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래서 어쨌거나 복차식이니까 복차식으로 보면 t의 제곱이 2일 때 0이 되는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t의 제곱이 2일 때. 왜냐면 2 들어가면 4가 되니까 t의 제곱이 2니까 12.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0 되는 게 맞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하셔도 되긴 하지만 t제곱이 2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된 거고 여기에 대칭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루트 2가 된 거죠. 미안, 여기 플러스 루트 2,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된 거지. 그럼 루트 2가 되고 t제곱이 2면 얘가 뭐가 되냐면 4 마이너스 0 되니까 8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라인이 그대로 여길 지나가네. 요 라인이 이렇게 그대로 지나가.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삼각형 OP, P'의 넓이는 2분의 1에 2 루트 2에 높이 8이 되니까 답은 몇 루트 2? 8 루트 2가 이 문제의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죠? 예, 잠깐만요. 예, 이번에는 그러면 계속해서 106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왜 그러지? 106번. 106번도 질문을 받았는데요. 106번은 이제 두 곡선이 어떤 한 점에서 접할 때 점피에서의 접선과 수직이고 점피를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법선이라고 그러거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갔고 3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간다면 여기에 어떤 둘의 그 공통 접선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점을 P라고 하고 이때를 이제 T, FT라고 생각해 보면 이때 이 점을 지나면서 점 P를 접선의 수직인 지금 우리가 볼 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문제가 나온 거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알게 된 거는 자, 요 3차 함수를 우리 F라고 하고 요 2차 함수를 G라고 해볼게.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건 FT와 GT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T일 때 같은 Y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럼 그대로 써볼게. T의 3승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4가 됐고 요식은 뭐가 돼? 3T의 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4가 되네요. 그럼 넘겨주면 T의 3승 마이너스 6T의 제곱 마이너스 15T 마이너스 8이 되나요? 식은 이렇게 나오네요. 선생님하고 보면 마이너스 1일 때 0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잠깐 조리제법해서 식을 정리해 볼게요.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7 플러스 7 마이너스 8 8 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t 플러스 1에 곱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8t니까 t 마이너스 8t 플러스 1이어서 이렇게 되는데요. 요식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네. t가 마이너스 1과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에 이제 t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여기 약간 의심이 되시는 분은 f't와 g't가 또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f't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이 되고요. g't는 6x 그러니까 6t 플러스 7이 되네요. 그러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15는 0이 되고, 그럼 t의 제곱 3, 4, 10이잖아요. 3, 5, 15. 오, 예. 그러면 얘가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1이 되지. 그러니까 t는 몇 또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 또는 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같고,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점을 지나는 이런 점은 어디가 되는구나. 아,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서 요 점이 마이너스 1이에요. t가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기울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기울기에 대한 식이잖아. 요 식에.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1이네요. 접선의 기울기가 1이래요. 아, 그러면 법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얘 기울기 m'이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점도 알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집어넣어볼까? 마이너스 1이면 0이 되죠? 그러니까, 요때 요 점이, 점 P가, 마이너스 1,0. 그죠? 그럼 법설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을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일 때 0 돼야 되죠?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법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 이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끝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10쪽 연수 문제 풀이를 그러고 나서 진행을 했는데, 자, 화면 잠깐 넘기고 연습 문제 아니었나요? 연습 문제,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죠? 지금, 예, 여기로 가서 출력업은 넘어갔고, 함수의 증가 감소의 이후 연습 문제를 봤는데, 113번부터 잠깐 볼게요. 오늘이 8월 11일인데, 방학이 이제 거의 끝나가죠?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는 방학 공부의 마무리를 하시고 계실 텐데,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름방학이 워낙 짧다 보니까. 자, 이 페이지 110쪽에서 학생들한테 질문 받은 건 116번이었었거든요. 116번. 실수 전체에 대하여 정의된 함수 fx가 3차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걸로 봐서는 증가함수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3차함수는 기본 모형이 세 가지잖아요.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또 기울기가 0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그 다음에 그냥 0 되는 것도 없이 올라가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 경우와 이 경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2개, 또는 얘는 1개, 얘는 1개도 없는 거니까 결국에 얘를 미분했을 때 f'x 3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3k인데요. 얘가 0 되는 값이 하나 있거나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판별식 4분의 d로 할게. 그럼 절반이니까 k의 제곱, 잠깐만요. 맞나요? 예. k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9k가 되죠. 얘가 0보다 적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인수분해 해보면 0보다 크거나 같은 k가 9보다 적거나 같을 테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k의 정수 k 개수는 10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었다. 그 다음에 117번도 선생님이 질문을 받은 것 같은데, 잠깐 보시면 얘가 임의 실수에 대하여 x1, x2가 있는데 항상 x2가 큰데 x1이 더 큰 값을 가져야 된대요. 이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감소함수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감소함수여야 돼요. 자, 감소함수여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그런데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근데 이제 K가 0일 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그냥 K가 0일 때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진 않았는데 K가 0이면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에요. 그렇다고 얘가 감소함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얘는 뭐 이렇게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감소함수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렇지 않다는 거야. K가 0보다 적어야 돼요, 우선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거나 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뭐 이렇게 그려진 형태가 되거든. 이제 여기가 기울기가 0인데고요. 그러면 얘가 감소함수인 경우는 이 경우가 아니고 역시 위에 있는 문제와 동일하게 이 경우라는 거야. 얘는 0이 되는 게 두 개 있는 거고 하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적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미분했을 때. 자, 미분합니다. f'x 3kx의 제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예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3k가 됐네요. 내가 0이 되는 값이 하나 있거나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4분의 D로 할게. 절반의 제곱이니까 1이고요. 마이너스 AC 그러면 3K, 3K야. 9K의 제곱이 되는데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적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따라서 9K의 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고요. K의 제곱은 이렇게 풀 거 없구나. 정리할 걸. 이렇게 하는 게 끝네. 괜히 그냥 바로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0보다 크거나 같죠? 크거나 같으네요. 그래서 K의 최대값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K의 최대값 K가 0보다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면 K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은 값보다는 더 작거나 같고 큰 값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K가 0보다 적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하는 K는 존재하지 않고 얘가 답인데 최대값은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원이 끝났고 지난 시간에 극대 극소를 해드렸고요. 이제 함수의 그래프 페이지 121페이지부터 진도가 나갔는데 선생님하고 한번 진도 학습을 좀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극대 극소는 지난 시간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 극대극소 연수 문제가 있었네. 잠깐만. 이건 숙제로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오늘 풀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넘어가는 것도 많네. 함수의 그래프. 자,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함수의 그래프는 한번 잠깐 보시면 우선은 도함수를 구해요. 왜 그럴까? 극값을 구하려고. 그래서 이 미분해 가지고 증간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다함수 같은 경우에는 계형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극값을 구하고 나서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는데 뭐 이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그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정치는 절대 극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절대 극점. 이거는 저기 그 미적분 하시는 이과 학생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상황이에요. 제일 먼저 정의역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역을 고려하셔야 돼요. 치역을. 그 다음에 절이라고 하는 건 절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대칭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지금 우리가 최근에 했던 극값이죠.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복잡하게 생각하려면 뭐 한없이 복잡한데 개형을 그려서 문제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때는 정치는 절대 극점으로 그래프를 그려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이제 뭐 조금 빠진 게 있긴 하지만 극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X축 및 Y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 요 절편에 해당하는 거죠. 대칭성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짝수차 함수냐 홀수차 함수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당함수에서는. 당함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은 거의 나올 건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살피시면서 문제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긴 지울게요. 3차 함수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딱 크게 보면 개형의 그림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x축과 만나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두 값이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이게 극대고요. 마이너스에 플러스 되는 게 극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0 되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어보면 기울기가 플러스일 때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때 감소하다가 다시 기울기가 플러스일 때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지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기울기가 이렇게 0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기울기가 플러스였다가 이 그래프가 기울기가 플러스였다가 0 됐다가 다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잠깐 멈춤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여기서 그려보면 증가하다가 0 됐다 다시 증가가 되는 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플러스였다 계속 플러스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미분하면 3차 함수니까 미분하면 당연히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할 때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극값을 가져요. 3차 함수의 극값을 가질 조건 이럴 때 있거든. 그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게 두 개 있으면 극값을 갖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극값을 갖지 못해요. 아예. 그래서 판별식이 얘가 0인 경우에 극값 갖지 못하고 0보다 적어도 극값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3차 함수는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아마 뒷타임에 막 나올 거고 그건 잘 여러분이 읽어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4차 함수는 3차 함수보다 차수가 크다 보니까 약간 조금 더 복잡해지겠지. 자, 선생님하고 같이 잠깐만 화면을 죽이고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4차 함수를 만약에 미분을 했어요. y는 fx인데 얘가 몇 차냐면 4차야. 그럼 우리가 이제 얘를 미분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f'x는 몇 차가 되냐면 3차가 될 거예요. 3차. 근데 이제 3차를 그렸어요. 선생님이 제일 먼저 그려봤더니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x축하고 세점에서 만나요. 알파일 때, 베타일 때, 감마일 때 만났어. 그러면 이 3차 함수는 여기서 극값이 발생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게 좀 그림을 그려보면 기울기가 음수니까요. 이 부분에서 이제 감소하다가, 그지? 여기서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여기서 감소하거든요. 이렇게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한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극소값, 여기가 뭐가 돼? 극대값을 갖는 형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볼게요. 3차 함수를 이제 미분한 함수를 그렸더니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여기서 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나눠놨더니 이런 형태가 되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0 됐다가 음수였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라는 건 감소하는 거거든요. 감소했다가 0 됐어요. 0. 그 다음에 다시 감소한대. 그 다음 어떻게 되는데?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돼요. 자, 요번에는 이런 것과 비슷한 그래프긴 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연장해서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x축에서 얘가 이제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그러니까 그림이 약간 더블 되겠는데 그냥 여기다 그냥 겹쳐진 걸로 이해해 주세요. 겹쳐지면 보기 싫지. Sorry. 좀만 밑으로 내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비슷한 그림인데 모양이 약간 대칭된 게 달라지는 거지. 얘가 기울기 음수니까 감소했잖아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거든. 기울기가 감소하다가 잠깐만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죠. 갑자기 뭐 이렇게 머리통이 갑자기 탁 멈춰버렸네, 선생님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감소하다가 왜 그러죠? 멍청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0 다시 이렇게 멈추게 되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이번에 네 번째가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래프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0 되는 값은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지금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음수니까 감소했어요. 그냥 여기 증가하는데 뭐 증가하는 폭은 달라지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차함수이기도 한데 다섯 번째로는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3차함수가 완전 제곱식이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0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럼 얘는 이렇게 감소하다가 그냥 뭐 어떻게 돼?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4차함수는 모양이 되게 다양한데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선생님은 이제 4차인데 최고차항이 0보다 큰 경우로 지금 여러분한테 예시를 들어드린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얘는 극대, 극소 다 같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극소값만 있고요. 얘도 극소값만 있고, 얘도 극소값만 있고, 얘도 극소값만 있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는 걸 잡아주셔야 돼. 그러면 극대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3차 함수가 0 되는 게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요. 나머지는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극소값은 무조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극값은 무조건 존재해요. 4차 함수는. 하지만 극소값이 하나 있는 경우밖에 없는 거지. 따라서 미분했을 때 3차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만 극대값이 존재하는 거죠. 극대, 극소 다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반대로 최고차항이 음수면 이 그림이 반대로 그려지죠. 어떻게 그려지더라?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때 이제 극소값이 존재할 조건이 되는 거죠, 얘가. 필수 예제 18번으로 넘어가서 선생님 한번 내용 설명을 드려볼게요. 문제 잠깐 화면이 지금 꺼져 있었죠? 필수 문제 18번. 이제 내용은 지울게요. 갑자기 멘붕이 딱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멘붕이 딱 와가지고. 자, 필수예제 18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해야죠. f'x. 그러면 3x의 제곱에 플러스 15x 플러스 12가 됐네? 먼저 미분한 이유는 뭐야? 극값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대칭성은 뭐 홀수차도 있고 짝수차도 있으니까 굳이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따라서 3으로 나눠주니까 x제곱 플러스 3, 5, 15. 3, 4, 12. 그러면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4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럼 우리가 이제 대충 봐도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던 이때 극대를 갖고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던 이때 극소를 갖겠네. 그치? 자, 이제 마이너스 4일 때 값이 몇인지를 이 함수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요. 선생님 컨닝 할래요?
10을 갖는데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몇을 갖는지 그것도 이제 요 함수식에서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분의 7이 된다고 하네요. 마이너스 2분의 7. 학생들이 없이 혼자 촬영하니까 오히려 속도가 되게 빠르네요. 뭐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그런 걸 따지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4일 때 10이 없고 요건 이제 이렇게 요점을 지나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은 한 요 정도 보고요. 2분의 7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니까 요 정도 볼까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가 되겠어요. 여기. 자, 근데 함수식을 그릴 때는 조금 넉넉하게 그리라고 그래요. 선생님은 좀 넉넉하게 좀 그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넉넉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이제 y절편이 2니까 얘가 이렇게 왔다가 넉넉하게 휙 지나가는데 아 여기가 2가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차함수의 그래프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그려봤어요. 두 번째 이제 이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먼저 미분해 볼게요. 2번의 경우에 f'x는 근데 이거 4차 함수인데 여러분 봐봐요. 여기가 상수항 0차, 2차, 4차.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정치는 절대 극점 그랬으니까 뭐 절편이야 x가 0일 때 3을 지날 거고 그지? 뭐 정의역, 치역 다 정리가 될 것 같긴 한데 하여간에 지금 3을 지날 거고 또 대칭성은 뭐야? y축 대칭이죠. 우함수니까.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4x의 3승 플러스 4x가 돼요. 그래서 0 되는 값 찾아줘야 되니까 뭐 마이너스 4 나눠주면 x의 3승 마이너스 x가 되고 아 그럼 x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그럼 0 되는 값이 이제 나오는데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뭐 0일 때의 값은 당연히 3이겠고요. 1일 때의 값이 몇이 되나요? 1일 때의 값이 4가 되는 것 같은데? 그죠? 1일 때 4.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조사 안 해도 돼요. 4죠, 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지? 자, 그래프는 이쪽에다 그려볼게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그러니까 1일 때 4가 되고, 마이너스 1일 때도 4라고 그랬거든요. 너무 많이 갔다. 마이너스 1일 때도 4래요. 여기가 4야. 그 다음 0일 땐 3이래요. 3. 그 그래프가 4차 함수인데 최고차이 음수니까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필수 예제 19번으로 한번 가볼게. 확인 체크는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자 지울게요. 자, 필수 문제 19번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는데요.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3차 함수는 쭈아르릉 이렇게 그려지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0 됐다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그냥 뭐야? 평면수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극값을 갖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분을 해보는 거지. f'x 그러니까 3a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가로 15 마이너스 3a가 됐거든요. 그래서 얘가 0 되는 값이 서로 다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0 되는 게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3으로 나눠주는 게 좋겠죠? 그럼 ax의 제곱 플러스 3, 4, 10이니까 3, 5, 15 a 0 이렇게 되고 이때 중요하셔야 될 건 얘가 3차 함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a가 0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판별식 볼게요. 판별식 4분의 d니까 4분의 d의 판별식 보면 2의 제곱 4 마이너스 ac 그랬으니 이렇게 되네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A-1, A-4가 되니까 A는 1보다 적다 또는 A는 4보다 크다가 되겠네? A는 4보다 크다가 되겠군요. 조금 왜 이렇게 나왔지? 잠깐만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답을 이걸 쓰기가 쉬운데 조심하셔야 될 게 0은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답 쓸 때 되게 조심하셔야겠네. 1보다 적다, 4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0은 아니다. 0은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나눠 쓰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A는 0보다 아예 적다 또는 0보다 큰데 1보다 적다 또는 A는 4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같이 볼게요. 뭐 똑같은 형태의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지울게. 두 번째는요. 3차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데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지 않으면 돼. 미분한 도함수가. 그러면 따라서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3k가 0 되는 값이 하나 있거나 없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4분의 2의 판별식 보면 되죠. 뭐 절반 k니까 k의 제곱 마이너스 a식 플러스 9k가 되나요?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가 0보다 어때야 되냐면 적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뭐 인수분해 하셔서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은 k가 0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뭐 간단한 문제였죠? 자, 필수 예제 20번으로 가볼게. 필수 문제 20번. 자, 필수 문제 20번은 1번, 미분을 했을 때 얘가 1번의 경우에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f'x가 2차식이 되잖아.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a제곱 x 마이너스 a가 되거든요. 그럼 뭐 우리가 딱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얘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0과 1에서 극소값을 가져야 해. 그럽니다. 0과 1 사이에서. 그럼 여기가 극소값을 가질 때인데 0과 1 사이에서 극소값을 가져야 되고 1보다 클 때 극대값을 가져요. 여기가 극소값이잖아요. 길게 마이너스 플러스. 얘가 극대값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 얘기가 얘가 0일 때의 얘의 기울기가 도함수의 기울기가 0이어야 돼. 그러니까 0보다 적어야 되고 1일 때 0보다 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f' 0 집어넣어 볼게.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a인데 얘가 0보다 적어야 되는데 그럼 a는 0보다 어때? 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1일 때 f'1은 여기가 마이너스 3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a인데 얘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네. 보기 되게 안 좋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돈을 하고 구하면 2a에 이쪽은 a고요. 3이 1, 2 들어가야 되나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적다잖아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적다 또는 a는 2분의 3보다 크다. 근데 애시당초 a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교집합 구하면 얘가 정답이 되겠네. a는 2분의 3보다 크다가 정답이 됩니다. 됐나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이거 지울게. 두 번째 문제. 이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 이 촬영한다고 이러고 혼자 하고 있으니까 많이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뭐 우리 학생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보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보면 좋은데 선생님 채널이 이렇게 유명한 채널은 아니어서 두 번째 볼게요. 자, 얘가 있는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때 미분을 해보면 f'x가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1이 나오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얘가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가 뭐가 될까요? 여기가 극값을 갖는 포인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파일 때, 베타일 때 그 값을 갖는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그 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근의 위치 또는 근의 분리 그러는데 근의 위치에 따른 값을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두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얘네들이 없으면 무슨 놈은 극대 극소값을 모두 갖겠습니까? 따라서 첫 번째로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얘 판별식이 계산해 보니까 a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3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냐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잖아요. 근데 얘의 판별식 0보다 적기도 하고요. 얘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2분의 3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4분의 9 더해줬으니까 4분의 9 빼주는데 얘가 4분의 10이니까 4분의 3이 남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네. 그러니까 따라서 이때 A는 모든 실수가 되겠어요. 이 경우에 어떤 A가 들어가도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두 번째 뭐더라? 대칭축이죠. 대칭축. 대칭축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2a거든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2a예요. 그러면 대칭축은 얘를 2로 나눈 값이잖아. 2로 나눈 값이야. 그러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니까 여기다 2분의 1 곱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네요. 마이너스 3분의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구나. 왜? 대칭축이 이거니까 얘와 얘 사이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 곱해줘요.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큰 a가 3보다 적다가 이 경우에 답이 되는 거죠. 이제 이번엔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을 보는 거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이 그때 마이너스 1일 때의 값 0보다 클 거고 1일 때의 값도 0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여기가 3이 되고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는데 얘가 0보다 크다는 거야. 아, 그러면 a가 2보다는 작은 거네요. a가 2보다는 작은 게 됐어요. 자, f'1을 보는 거죠. f'1 1 들어가면 조금 빨리 계산하면 3a가 되고요. 1 들어가면 2가 되죠. 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됐네. 근데 얘도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다가 됐네요. 그럼 우리는 이제 교집합을 구해야 되는데 이놈과 이놈과 요놈의 교집합을 구하면 되네요. 왜? 얘는 모든 실수니까 신경 안 써야 돼요.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큰 게 2보다 적다가 답이 되겠네.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큰 a가 2보다 적다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질 수 있는 a값의 범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워낙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빠를 수 있는데 유튜브의 장점이 뭐 돌려보거나 천천히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수여제 21번으로 들어가 볼게. 필수 문제 21번. 으쌰. 자, 필수 문제 21번은요. 4차함수가 극값을 갖는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4차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또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뭐 반대로 반대는 이렇게 못 그리겠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뭐 이렇게 그려지거나 뭐 이렇게 네 가지 형태 정도 크게 보면 그러면 이제 극값을 가져야 되는데 4차함수가 극대를 가는데요. 물론 여긴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고 극소도 있는데 얘는 극소밖에 없고요. 얘도 극소밖에 없고요. 얘도 극소밖에 없네요. 아, 그럼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 경우라는 얘기는 결국에 미분하면 3차함수가 되는데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이렇게 세 포인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미분하면 f'x는 4x의 3승에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4ax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0 되는 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 4로 우선 나눠주면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4로 나눠줬으니까 얘가 되죠. 아, 그러면 x 바깥으로 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가 되었네. 아, 그럼 우선
여기 0대는 근을 하나 알게 됐는데 x는 0은 알았잖아요. 그런데 서로 다른 세실근인데 얘가 0일 때 0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x 이퀄 0을 대입해 보면 0, 0, a가 0.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0은 아니겠군 이라는 거 우선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판별식 구해서 9-4a가 되는데 너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라. 따라서 4a가 저건 쪽이죠? 9, a는 4분의 9보다 적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이 4분의 9보다 적기는 하지만 0은 아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A값의 범위는 이 경우와 이 경우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A는 0보다 적다이거나 또는 0보다 큰 A가 4분의 9보다 적다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이 이렇게 나온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러면 그 값을 하나만 갖기 위한 실수 A값의 범위는 바로 이 경우가 아닌 경우는 다 그 값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 경우가 아니라는 얘기는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A가 0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A가 4분의 9보다 적어야 된다 그랬는데 A가 4분의 9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자, 선생님 강의가 지난 시간에 누락이 됐던 누락이 된 게 여러분 모르시지만 영상을 올렸으나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재차 촬영해서 올렸는데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내일 저희가 수업이 있는데 함수의 최대 최소,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까지 빠르면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학이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에는 우선은 당분간 시험 대비보다는 이제 적분 정리를 하고 부정적분부터 적분 정리하고, 그래서 그게 끝나는 대로 내신 대비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추석도 있고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는 게 나름 또 여러 가지 또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관리 잘 하시고 공부하시는데 힘쓰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